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은 멕시코 6개 주와 미국 4개 주에 걸쳐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주 티우아나가 접하는 태평양 연안의 서쪽 끝에서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과 멕시코의 타마우리페스주 마타모로스가 접하는 동쪽 끝에 멕시코만까지 뻗어 있습니다. 동쪽은 텍사스주 엘파소와 멕시코의 치와와주 시우다 후아레스의 양쪽 대도시권의 경계를 이루고 멕시코만으로 흘러드는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있습니다. 소노라 사막, 치와와 사막, 콜로라도 강, 델타,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의 북쪽 끝을 가로지릅니다. 경계의 총 길이는 3,141km이며 미국 멕시코 간 국경은 합법, 불법을 합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횡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총 3억 5천만 명이 합법적으로 지나다닙니다. 여행이나 상업으로 국경을 넘거나 교육을 받는 목적도 있죠. 현재의 국경은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했던 텍사스 공화국이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636년에 건국되고 1845년 미국에 합병되자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누에멕시코 구이부사를 표명했는데 당시 멕시코는 1년에 대통령만 4번, 국방부 장관은 6번, 재무장관은 16번이 교체되는 지경이었고 당시 대통령은 반역죄로 고소당하고 추방당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텍사스를 합병한 후 당시 미국은 리오그란데로 군대를 진출했고 1846년부터 1848년에 미수전쟁에서 미국은 멕시코시티까지 진출했고 1848년에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과 1853년에 가지덴 메입이 결정되어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와이오밍, 콜로라도 등이 미국에 포함되며 멕시코에 현금 1,500만 달러와 채무 포기 325만 달러를 지불했고 멕시코는 당시 국토의 3분의 1을 잃게 되지만 당시에는 불모지 수준이었고 이후에 골드러시와 유전이 발견되면서 멕시코인들도 이곳에 몰려들게 됩니다. 현재 미국 멕시코 국경 마을에서는 물가 격차와 법률의 차이를 이용한 산업이 발달합니다. 주요 도시는 샌디에이고, 티우아나, 칼렉시고, 메이카리, 산루이스 리오 콜로라도, 노가레스 애리조나주, 노가레스 소노라주, 엘파소 시우다 후아레스, 델리오 시우다 아쿠냐, 이글패스 피에드라스 네글라스, 라레도 누에보 라레도, 미션 레이노사, 브라운스빌 마타모로스가 있습니다. 국경에 형성된 쌍둥이 도시는 상호 의존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저렴한 멕시코 쪽 도시에 거주하고 월급이 높은 미국 쪽 도시에서 일하는 미국 시민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미국 학교에 다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국의 거리적인 근접성과 경계 양쪽에서의 생활 수준의 차이가 크고 또한 미국의 의료비는 비싸기 때문에 병원의 경우에는 멕시코의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국경은 멕시코 국민 및 멕시코를 경유하는 제3국 국민에 의한 미국으로의 이민 희망자들의 루트가 됩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가 있는데 그중 8할은 멕시코인이며 나머지는 중미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불법 입국자도 증가합니다. 미국 세관, 국경경비국이나 멕시코군 등 양쪽 정부기관에 의한 국경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를 받고 국경을 넘는 것을 지원하는 업체를 코요테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의 이민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농업 인구의 45%가 불법 이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경 경비 활동은 펜스가 있는 샌디에이고와 엘파소 등 국경의 대도시 주변에 집중되었고 이 대도시권에 대한 감시 집중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은 시골의 산악지대나 사막지대에서 입국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망자를 낳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멕시코 국내에서 마약 마피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코카인 등 마약의 조직적인 밀수가 활발해졌습니다. 양국의 단속도 해마다 엄중해지며 마피아 측도 수사망을 교묘하게 돌게 되어 1990년대 미군이 국경을 따라 배치되어 불법 외국인과 마약 밀매상의 유입을 막았습니다. 이 군대들은 적외선 감지장치나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국경 경비대와 공동으로 경비에 임하지만 불법 입국자의 밀수 조직 코요테가 사용하던 곳은 막내가 없어지고 일시적이지만 밀수업자와 불법 입국자는 일소됩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여겨졌던 경비가 미군이 철수하자 또다시 불법 입국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다시 국경에 병사를 배치했습니다. 이때 적외선 스코프를 탑재한 수백 명의 병사와 불과 100대의 헬리콥터로 국경을 봉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는 주병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국경 경비를 위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비상시 주방위군이라는 이름의 경비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지사는 지역 기업과 커져가는 주미 멕시코인 커뮤니티의 반발을 두려워하며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애리조나주 및 뉴멕시코주는 현재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카운티를 발표했고, 그 결과 양 주의 주지사는 주병을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 말까지 6개월 사이에 66만 명이 미국 국경경비대에 의해 구금될 정도였고, 같은 시기에 61명이 소노라 사막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같은 시기에 3배에 달했습니다. 2004년 10월에는 지난 1년간 325명이 사망했다고 국경 순찰대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1998년과 2004년 사이 1954명이 국경을 따라 사망한 것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멕시코 외무부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경에 멕시코 쪽에서 사망자의 데이터를 수집했더니 1996년에 87명, 1997년에 149명, 1998년에 329명, 1999년에 358명, 2000년에 49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며 이는 계속 증가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한 덩컨 헌터 의원은 2005년 11월 3일에 강화된 펜스, 사실상 벽을 미국 멕시코 국경을 따라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12월 5일에는 HR 4437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는데, 이 계획에는 멕시코 경계의 1123km를 따라 펜스 건설의 의무화가 포함되었습니다. 펜스 근처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열사병, 탈수 증상, 저체온증이 자주 발견되며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려다 익사하는 사람도 발생합니다. 2006년 5월 미국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최대 6,000명의 주병이 국경 경비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국경에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처음에는 이 계획에 반대하며 캘리포니아, 바하 캘리포니아 국경에 3,000명의 주병을 배치하는 부시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이후 슈워제네거는 캘리포니아 주 예산의 상한 재보증과 필요할 때 부대의 반환을 조건으로 1,6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병사를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2006년 5월 17일 미국 상원에서 3중 구조의 자동차 펜스를 370마일 설치하는 S1611이 승인됩니다. 멕시코 정부는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장관들과 지식인들과 함께 이 계획을 맹비난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는 국경은 더 개방돼야 한다며 반대를 표명했고, 펜스 확대하는 텍사스주 라레도 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부결됩니다. 그러나 안전펜스법 HR 6061은 2006년 9월 13일 283대 138의 투표로 통과되었고, 9월 29일에는 80대 19표로 상원을 통과했고, 10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부시 정권의 마지막 해인 2008년에는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가 엄격해지며 미국의 국외 이주 강제 추방수는 38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국외 이주수는 불법 이민자나 불법 입국자에게 비교적 관대하다고 여겨졌던 오바마 정권 하에서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국외 이주 강제 추방자 수는 2010년대에는 국경을 따라 건설된 100m에 이르는 밀수형 터널이 잇따라 발견되자 2013년 6월 24일 미국 상원은 이민제도 개혁 법안을 승인 27일에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 중에는 미국 멕시코 국경의 경비 강화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경 경비대 2만 명의 증원, 국경 울타리의 증강, 무인 항공기나 레이더, 센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국경 경비의 군사적인 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국내에 존재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미국의 시민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민 반대파에도 반대자가 많았고, 하원에서는 심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 설치된 울타리로 인해 국경을 가로지르는 불법 입국을 막는 것이 기대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펜스는 단순히 국경은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미국 시민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홍보 책략일 뿐이며, 한편 국경을 넘은 값싼 노동력의 재입국을 어렵게 하고, 이것은 설치 회사들의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비난합니다. 또한 멕시코에서는 이 장벽을 비공식적으로 수치의 벽이라고 불립니다. 더글러스 마세이 박사와 다른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이주에 대한 노력은 단지 불법 이주자의 사막지대의 국경 횡단을 촉진할 뿐이라 비난합니다. 사망률은 증가하고, 게다가 경비의 법률은 이민자의 멕시코로의 재입국도 방지하는 것으로, 그 대신 그들은 미국에 더 오래 머물며 언젠가는 가족까지 데려올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경 장벽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한하고 있어 일부 동물의 서식지가 축소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큰 차이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약물과 이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을 지적했고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 모든 수입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할 것을 표명하며 멕시코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대를 파병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더 강력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